이번 시간에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게끔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쿠르트는 유제품을 파는 회사인데요. 이치원이라는 반찬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불렸던 프레시 매니저 채널을 활용해서 반찬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프레시 매니저를 만나지 못하면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깔고 특정 전동 카트를 지정해서 주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야쿠르트를 유제품 파는 회사로 봐야 될까요? 반찬 회사로 봐야 될까요? IT 회사로 봐야 될까요? 업종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야쿠르트는 고객을 놓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수직적 통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조하는 역량과 판매하는 역량은 내부적으로 다른 역량을 요구했거든요. 제조는 연구개발, R&D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를 위해서 규모의 경계를 추구했었죠. 원재료를 10톤 매입하는 거랑 100톤 매입하는 거랑 할인율이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원가를 낮춰서 짧은 시간 내에 불량률 없이 많이 만드는 것들. 그래서 품질 관리와 생산 관리, 제조 관리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 영역이 제조업의 핵심이었고요. 반대로 유통은 고객과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 놓고 고객으로 하도록 사고 싶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역량이 조금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역량과 유통 역량은 다른 역량이었기 때문에 실제 제조 기업이 유통까지 잘하기는 쉽지 않았었고요. 마찬가지로 유통하는 기업도 제조를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통하는 회사들이 제조까지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디를 들 수가 있냐면요. 쿠팡을 들 수가 있습니다. 쿠팡은 전통적으로 유통회사였는데 로켓 배송을 위해서 제품을 매입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이마트 노브랜드처럼 쿠팡 자체 브랜드로 만든 PB 상품을 본인들이 직접 제조해서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배송까지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수직적 통합 중에 후방 통합이라고 부르고요. 반대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조하는 기업이 유통까지 하는 사례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정관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관장은 제조회사인데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정관장 몰, 정몰이라고 부르는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데 본인들 거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도 갖다 판매하고 있는데요.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장은 수직적 통합 중에 전방 통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비즈니스 자체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접점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물리적인 비용들이 많이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업들은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을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전통적인 기업 중에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한 사례를 몇 곳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도미노 피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2010년도에 턴어라운드 캠페인을 통해서 피자 맛을 비롯해서요, 고객 경험 혁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문이 가능한 애니웨어 주문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주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촘촘하게 배치해서 배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러한 요새 전략을 통해서요, 매장과 수익을 10% 올리면서도요, 온라인 주문 시대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한 사례입니다. 도미노 피자를 실제 이용해 보시면 국내에서도 쉽게 쓸 수가 있는데요. 다른 곳들과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커피 쿠폰, 케이크 같은 것들을 선물을 하는데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카카오톡 안에서 바코드를 인식을 하면
해당 상품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반면에 도미노 피자는요, 자체 앱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도미노 피자는 매 행동에서 고객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피자를 하나 파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 정보를 모아서 될 수 있으면 자사 채널을 활성화한 형태들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도미노 피자와 주가를 보시면 2010년 대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주가가 무려 30배 올랐습니다. 30%가 아닙니다. 무려 10년 만에 30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온라인 주문율이 지금 67%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전통적인 기업인데요, 완벽한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제조기업이 좀 눈여겨볼 사례인데요, 힐티입니다. 힐티는 공구를 제조했던 회사죠. 과거에는 본인들이 공구를 제조해서 B2C 방식으로 판매를 하기도 했고, 또는 건설 현장에서도 일부 B2C로 썼었는데, 그런데 힐티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공구를 쓰는 주요한 목적이 공구를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잘 짓는데 유용하게 쓰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구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힐티는 제조에서 서비스로 상품화를 탈피한 기업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었냐면요, 힐티는 필요한 도구를 필요한 때 쓸 수 있도록 수리와 보관과 같은 귀찮은 일은 힐티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들로 해서 일종의 렌탈 비즈니스로 조직 자체를 바꿨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맞는 공구를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기간만큼 렌탈을 해서 쓸 수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공구가 고장나거나 진부화되는 이런 감가상각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말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으로 B2C 중심으로 짜여졌던 조직을 온라인 중심 조직으로, 그리고 IT 중심 조직으로 다시 개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장 직원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힐티는 필요한 공구에 관한 대여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력한 직접 판매 방식,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 투 컨슈머, D2C라 부르는데요, 이런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계약 관리와 재고 관리, 수리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IT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무엇보다 숙련된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서비스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 자체를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요, 실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수익성을 증가시켜서 힐티는 전통적인 제조업이었는데 이제는 서비스업으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또 하나 보실 사례인데요, 팬더라는 기타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머무는 시간들이,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죠. 팬더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갈수록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우연한 계기에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해 놓고요, 소비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고객들은 어떤 걸 필요로 하는 걸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까?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했던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까? 이러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그마한 홈페이지를 개선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어도 사실 학원을 가야 되기도 하고 개인의 수준차가 있기도 하고, 과거에는 오프라인 중심이었는데 집에서 그냥 나에게 맞게끔, 요즘 스마트폰 환경이 잘 돼 있으니까 배우고 싶은데, 유튜브 같은 것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기타 영상들은 있긴 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영역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구간 플레이어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나한테 맞춤화된 영상들은 좀 많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팬더는 온라인 사이트 팬더 플레이를 만들어 놓고, 이 서비스를 월정액을 내면, 우리가 유튜브 구독하는 것처럼요, 월정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이러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것을 시청할 수 있는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팬더는 그동안 기타를 하고 싶었지만 다소 거리감이 있었던
청년과 여성을 소비자들로 끌어들이면서 시장을 훨씬 더 확대를 시켰고요. 그리고 자체 판매망 중심에서 아마존과 월마트 등 악기를 판매하는 곳으로 유통 채널을 확대하는 전략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중심에서요. 기존 제조업의 거래 중심에서 소비자 기반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팬더는 초보자뿐만 아니라요. 실력이 뛰어난 고수도 잡는 이 연수를 잘하시는 분들도 끌어들이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훨씬 더 키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한 사람이 대부분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고객은 90%는 1년 안에 포기를 하는데 나머지 10% 고객은 평생 5개에서 7개 정도의 기타를 구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팬더는 초보자를 잡고 어떤 팬덤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를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유입하는 형태들로 해서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이었는데 훨씬 더 수익을 높일 수 있었고요. 물론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 기능이 필요할 테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면 좋을 테니까요. 좋아요 기능을 통한 저장 기능들도 시스템에 있을 필요가 있고요. 특정 구간만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사용자 중심의 UI, UX 설계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그냥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치열한 고객 조사 혹은 치열한 내부 고민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태생적으로 디지털 중심으로 탄생한 기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인스타그램 댓글로 옷을 만드는 추시라는 회사예요. 추시는 인스타그램 사진들 중에서 패션과 관련된 사진들을 출연한 후에 사진 밑에 달려있는 댓글을 분석을 합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공항 패션 같은 걸 입으면 예쁘네요 라고 댓글을 달기도 하지만 이건 어디서 구매하나요?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 밑에 댓글들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사진을 정렬을 해서요. 그 중에 만들기 쉬운 아이템을 선정해서 제작을 합니다. 사전 주문 형태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재고가 없죠. 물론 이 부분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나면 자체 내부 디자인 역량을 확보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출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자라라든가 유니클로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아이템을 기획해서 실제 시장에 선보이는데 정말 빨라야 5주 걸린다고 하는데요. 출시는 아이템 선정부터 제작까지 2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광범위하게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게 잘 팔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요. 애초에 팔릴만한 상품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고객에게 사전 주문 형태들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생적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 10년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SNS라 부르죠. 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이런 것을 O2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연결했다면요. 앞으로는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IoT 비즈니스들이 이제 주력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과거에도 기업에서는 기계와 기계의 연결들은 있었습니다. 서로 우리 내부적으로 썼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머신 투 머신이라고 불렀었고요. 일종의 폐쇄된 형태의 네트워크였었기 때문에 사실 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는 많지는 않았죠. 그런데 앞으로 사람과 사람의 정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정보, 그리고 기계와 기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은 이제는 어렵지 않고요. 이 수집된 것을 우리가 어딘가 클라우드라는 가상 공간에 업로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업로드된 이 가상 공간에서 아주 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이러한 기술들을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의미 있는 정보를 우리가 추출해서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내주는 순간에 정보를 수집해서 전송하는 순간도 있지만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순간에 이런 곳에 데이터 탈취 위험, 누군가가 훔쳐갈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모든 사물들, 사람과 사람, 오프라인과 온라인, 기계와 기계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비즈니스 자체가 디지털로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건데요. 앞으로는 제조, 판매와 대가를 지불하던 이런 일회성 중심의 거래에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활용에 의한 지속적인 가치 확대 측면으로 비즈니스가 전환이 될 겁니다. 과거 제조기업은 나름대로 소비자 조사와 연구개발을 통해서 팔릴 만한 상품을 기획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마케팅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최초 한번 판매하고 그리고 유지보수가 발생하는 단계에서만 돈을 벌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단계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들로 이런 내장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버전해주는 형태로 해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일회성 거래가 아닌 앞으로는 데이터 축적과 활용에 의한 지속적 가치 확대 측면으로 비즈니스 자체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마케팅도 이에 맞게끔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환경에서 마케팅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소비자 행동은 인지, 흥미, 욕구, 기억, 구매 이런 순을 따른다라고 가설을 세웠었습니다. 우리 것을 알려야 되니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를 했었고요. 그렇게 광고로 인지가 된 소비자들은 그 중에 일부는 흥미를 느꼈었고 이런 것들이 기업과 구매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 놓고 각각의 접점에서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러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마케팅에서는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 효과성을 활용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저희 사무실 1층에 조그만한 커피숍이 하나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반경 생활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여기에 커피숍이 생기네 라고 제가 눈으로 실제 확인한 정보가 있고요. 똑같은 커피숍인데 제 페이스북 친구가 저희 사무실 근처에 와서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제가 강남 쪽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맛도 좋고 사장님도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라고 올리면 제가 실제 눈으로 확인한 정보를 신뢰할까요? 아니면 제 페이스북 친구가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놓은 정보를 신뢰할까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의 효과성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의 효과성. 제가 아는 사람이 커피가 맛있다고 얘기하면요. 저는 그 커피숍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커피가 맛있다고 느껴버립니다. 저는 그 사장을 만난 기억도 없는데 사장님이 친절하다고 느껴버려요. 이런 것들이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 효과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게 SNS입니다. SNS는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 효과성을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런 소비자가 바로 구매로 넘어가느냐? 그렇진 않죠. 뭐를 하냐면 반드시 검색을 해봅니다. 우리가 네이버, 구글, 다음과 같은 검색 포털에서 확인을 해보고요. 혹은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저는 디지털 마케팅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라고 본인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것들, 이러한 것을 저는 계획 구매자라고 정의를 하고요. 반대로 페이스북과 인스타 같은 SNS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데 한번 사보세요 와 같이 우리가 사고 싶도록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충동 구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은 앞으로 계획 구매와 충동 구매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행동이라고 봤던
인지, 흥미, 욕구, 기억, 구매 이러한 단계에 대한 것들은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이 되면요. 모든 단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웠던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구글 애널리틱스 서비스, 로그 분석 서비스라 부르고요. 관련된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페이스북 인스타에서는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픽셀이라는 이러한 코드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유입돼서 구매까지 이어진 쭉 이런 전체 과정을 깔때기 모양 퍼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지하고 탐색하고 고려하고 전환하는 전 단계를 측정을 해서 마케팅 활동을 조금 더 체계화시킬 수 있다. 과거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고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체 마케팅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고 있는 요인들 그리고 이에 맞춰서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